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높겠죠. 월세가 높은 거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뭘까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단란주점을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란주점에서 월세를 받는다. 상상해 보셨나요? 낙찰받아서 월세 받는 이야기,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단란주점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기도 하고요.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낙찰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란주점 낙찰받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단란주점이 아니고요, 유흥주점이었어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무엇이냐? 노래를 부르는 노래 연습실, 노래방이라 그러죠. 거기는 술도 안 되고요, 접대부도 안 됩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는 곳이 바로 노래 연습실입니다. 그 안에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은 불법이에요. 노래방 갔을 때 소주를 시킨다? 그러면은 소주병이 안 갖다 주고 이렇게 피트병이 갖다 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원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절대로 술은 판매되지 않는 곳이 노래 연습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단란주점 어떤 곳이냐? 단란주점은요,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 술을 먹을 수 있는 곳, 가라오케라 그러죠. 그런 곳을 단란주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흥주점이란 무엇이냐? 유흥주점은요, 노래도 부르고요, 술도 먹을 수 있고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유흥주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를 나눴을 때 유흥주점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유흥주점을 낙찰받았는데요, 그냥 비슷한 노래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유흥주점을 낙찰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저는 경남 거제로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꼭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낙찰을 받았던 금액은요, 2억 1,700만원 가량 됐고요, 대출은요 1억 7천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에 월세 210만원에 세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실투자금은 약 3천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이자가 약 80만원 가량 나왔는데요, 210만원 마이너스 80만원 하면요, 이 물건을 하고 나서 저에게 130만원의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12%, 13%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낙찰을 받아서 세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유흥주점을 받으면서요, 어떠한 좀 틀이 좀 깨지긴 했었어요. 유흥주점의 임차인은 굉장히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임차인분은 굉장히 젠틀하기도 하고, 제가 멀리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거의 밀리지 않으셨고요, 밀린다 하더라도 꼬박꼬박 연락 오셨어요. 이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월세가 늦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월세를 꼬박꼬박 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달 정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주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주인은 안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크게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거리가 멀다 그러면요, 임차인이 원하는 거는 웬만하면 들어주십시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고쳐주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 하면요, 한 번 갔다 오는데 40만원 50만원 쓴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만약에 5만원짜리 원한다 그러면은 해주십시오.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은 임차인도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5만원 10만원을 아끼고자 그때부터는 뭔가 꼬이게 되더라고요. 임차인이 멀리는 아니까요, 뭐만 고장나면 전화가 와요. 가서 봐달라, 와서 봐달라.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임차인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고쳐주겠다. 하지만 여기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건 전부 다 고쳐주겠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죠. 그랬더니 임차인분께서 원하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추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임차인분께서는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니 그 이후부터는 임차인분께서 알아서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게 협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야지만이 나의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는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차인이랑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단란주점, 아니 유흥주점을 낙찰받아서 좋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월세죠. 노래방보다 단란주점보다 유흥주점이 당연히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높겠죠. 월세가 높은 거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뭘까요?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요, 중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과세가 포함되는 건물일 경우에는요, 이 세금이 엄청납니다. 취등록세, 재산세 등 엄청나게 많이 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흥점을 낙찰받거나 매입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중과세 부분에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점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요, 매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차나 매각, 이거는 하늘의 뜻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흥주점은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특별하신 분들만 매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을 최대한 좋은 수익률로 맞추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매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어떠한 부분이 좋은 점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요,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해야지만이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이 월세를 받는 가격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유흥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이 중과세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매각을 할 때에는 주변보다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더 좋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유흥주점 편으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